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중섭 호주 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병대 채무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죠. 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이 대사가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그 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사가 지금 공수처가 여전히 수사기를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사에 부임한 지는 11일 만이고 임명된 지는 25일 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뭐 대승적 차원에서 뭐 수용했다 뭐 이런 내용도 보이는데 뭐 일단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결자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특명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이런 결정을 이 대사가 마음대로 하진 못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 여권에서 제기된 어떤 그런 요구를 대통령이 좀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평가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었다는 평가는 많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귀결될 거라면 애초에 왜 임명을 했으며 또 논란이 커졌을 때 좀 즉각 대응했으면은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거센 민심에 좀 마지못해서 이 대사가 뭐 사퇴를 하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이 사퇴가 주는 메시지가 더 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그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 채로 다시 공직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의혹이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규명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시켰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 내용인데요. 사의 표명을 통한 사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대사 논란 앞으로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의 총선을 앞둔 또 다른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의정 갈등.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4월 10일이 선거일이긴 하지만 사전투표 보면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지금 이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국면으로도 작용하긴 했어요. 그 지지율을 견인하기도 했지만 지금 장기화되면서 악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0명 증원 입장을 양측이 다 양보하지 못하면서 지금 문제 해결이 유연한 시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예. 사실 이 이슈는 되게 좋은 이슈였어요. 저도 뭐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윤 대통령이 이걸 풀어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를 해내는 게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마저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 정말 선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GTX A라인 개통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GTX A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이 오늘 그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렸습니다. 이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서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서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km를 잇는 노선이고요. 네. 오늘 개통한 구간은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km 구간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시승도 했고요. 수서역에서 탑승해서 20분간 시승한 뒤에 동탄역에 내려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GTX 개통을 교통혁명이라고 표현했네요. 예,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됐고 2004년 KTX 개통에 이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지금 이 수서 동탄 구간을 버스로 다니면 80분이 걸리는데 GTX 타면 20분밖에 안 걸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확실하게 착공 기반을 임기 중에 확립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네. 근데 GTX 요금이 싸지만은 않군요. 그렇습니다. 수서 동탄 오늘 개통된 곳의 요금이 4,450원이거든요. 싸지 않은 가격 맞습니다. 기본 요금이 3,200원인데 이동 구간을 10km를 초과하게 되면은 5km마다 250원씩 추가되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서 성남은 10.6km 구간이니까 3,450원. 그리고 성남 동탄 구간은 22.1km니까 3,950원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뭐 K패스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 같은 걸 이용해서 좀 할인 정책을 통해서 좀 2, 3천 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 대상입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은 수치고요.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후에 나란히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거론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또 나란히 올라갔을까? 예. 다만 또 이 여당에게 뼈아픈 지점이 보였던 게 중도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3%에 불과했어요. 예. 그리고 부정평가는 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중도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더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그리고 무당층이 17%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국민의힘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더하면 40%가 넘거든요. 이 부분 봐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40%,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얻는 의석수가 비슷할까? 이건 또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빙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뭐 PK 지역에서도 격전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는 단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승리를 모두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180석을 기록했지만 특히 수도권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중도층 시각이나 표심을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발언이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물론 아직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말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좀 한껏 몸을 낮추는 모양새인데, 네.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저희가 여당으로서 저희들의 손가락이 저희들을 향하기보다 야당을 향했던 적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이 발언을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당의 적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물론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야당을 뭐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은 지금 심각한 문제인 민생, 물가, 경제 등을 좀 적으로 생각하고 좀 적극 공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파 논란이라든지 이런 실책이 나오니까 점점 이 심판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꼭 이 발언대로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을 좀 저격하는 발언을 많이 네. 했네요.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의 사전에 공지된 일정들을 보면은 거의 10곳에 대한 지원 유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영등포를 시작으로 동작, 의왕, 과천, 안양, 군포, 안산 등 이 경기 남부권까지 쭉 도는 일정이었는데 초반에 영등포, 동작, 의왕, 과천까지 발언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후보인 박은정 후보 남편인 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을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2억을 버는 방법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묻고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심판론을 내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조국 혁신당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잠재우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이 장 사무총장의 그 손가락이 야당을 향했다, 대통령실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과는 좀 궤가 다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보이네요. 해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던 것도 중도층 표심을 잡았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도층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범죄자 심판하자 이런 구호로만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 이슈 짧게 짚어주실까요? 예, 이 부분도 장동혁 사무총장이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또 그 여권을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뭐 관련된 기사도 나왔었는데 개혁신당은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개혁신당은 단일화 장사 따위나 하려고 만든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몸집을 좀 키우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려고 했다가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개혁신당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단일화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추후에 뭐 국민의힘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건데 누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은 이 개혁신당을 떠나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입장이 단호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